안녕하십니까.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로봇 산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봇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다음 과거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로봇 태권브이 노래도 부르고 만화 영화도 같은 기억을 더듬어 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실제로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로봇, 그 다음에 또 향후에 우리가 로봇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로봇 산업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 다음에 국내외적으로 로봇 산업이 가야 할 길이나 현재 또 그 로봇 산업의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로봇 사업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생활 로봇의 대표 주자죠. 이산솔루션의 노정환 부사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노정환 부사장님은 이산솔루션이라는 회사의 이제 부사장님도 재직 중이신데, 자, 이산솔루션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보통 이제 이산솔루션보다는 또는 이산로봇으로도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로봇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산솔루션은 서비스 로봇의 분야에서는 한 8년 정도 벌써 회사를 영위하고 있으며, 많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로봇 뮤지컬 쪽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많이 사람들이 알려졌던 것이 아마 로봇 뮤지컬이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산솔루션은 많은 과학관에 저희 로봇 과학관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저희 제품이 우선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서는 최근에 전북과학관에 저희 로봇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던 영광이 있기도 했는데,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각 과학관에 전시되어 있던 제품들을 단순하게 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줄 수 있고 로봇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로봇 뮤지컬을 해서 많은 각광과 호응을 받아서 과학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이제 꿈과 희망을 이렇게 키우는 어린이 과학관 같은 데 보면 다양한 시설물 설치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이산솔루션의 그 로봇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대체로 어린이들의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이들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아이들이 바로 반응하는 로봇들이 대화할 수 있는, 또는 로봇이 노래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휴보 같이 얼굴이 이제 나오는 휴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전에 휴보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얼굴에 이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로봇가 어린이들하고 서로 쌍방향 대화를 하는 그런 형태의 로봇을 이미 많이 이제 이벤트로 이렇게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산솔루션은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조금 더 진화된 단계 생활 로봇에 이제 지금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생활 로봇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까지 로봇 하게 되면은 저희 키만큼 큰 로봇을 생각했다가 이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는 감성 로봇을 하자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에 연동되는, 그러면서 펫 개념의 바로 친근성 있는 로봇을 하고, 또한 가정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로봇을 착안을 해서 그것을 제품하고 창조 혁신 제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알듯이 걸어다니고 휴보처럼 얘기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이런 로봇이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갖고 놀거나, 아니면 이제 이벤트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작동하는 걸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로봇으로 이제 진화를 하거나 그쪽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맞습니다.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생활 로봇 몇 번 저희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 로봇하고 조금 더 다른 개념의 이제 산업 로봇이라고 있어요. 공장에서 산업 자동화, 공장 자동화 때 이제 용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 자동화 시설에 들어가는 산업 로봇,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런 그 분야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생활 로봇하고 산업 로봇의 어떤 경계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나요? 일단은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노동의 보완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산업용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 노동의 보완을 제외한 바로 식에서 창조 혁신 제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마디로 서비스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서비스 로봇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의료와 재활에 관련되어 있는 노인 장애 보조에 관련된 로봇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관심을 포커스를 두고 있는 교육용 로봇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문화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이제 크게 이런 면에서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국내외적으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가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중국에서 막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현재 국내외 우리나라와 중국에 적용되고 있는 어떤 로봇 산업의 어떤 관심도 예. 그런 것들이 뭐 특별히 어떤 뭐 기사 같은 것들이 있거나 뭐 지금 이렇게 그 변화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이제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뭐 중국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이 2015년도 5월 달에 뭐냐면은 세계 1위가 2020년도에는 로봇이 세계 최고 1위의 강국이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며, 그에 따라서 뭐냐면 2020년도에는 전 세계 로봇 시장의 45%는 중국에서 장악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200조를 지원을 하겠다는 걸 했습니다. 네, 중국이 그 막대한 네.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금 그 뭐 전 세계 글로벌 회사까지 뭐 마구마구 지금 많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뿐만 아니라 인수에도 지금 주력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자원 분야에서도 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땅도 지금 뭐 우리나라도 제주도 땅이 상당히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아주 빠른 속도로 중국 쪽으로 치우침이 이제 좀 쏠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힘이 중국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고, 이번에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이제 클린턴 후보가 아마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이슈는 아마 중국과 경쟁을 해서 세계의 경찰 국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세계 1위 넘버원의 지위를 중국한테 넘겨주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시기가 아마 지금 요 사이 앞으로 뭐 향후 몇 년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지금 막대한 어떤 애화 보유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지금 투자를 너무너무 많이 막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뭐 미국 회사들 인수하는 거는 이제 뭐 아주 별반 뉴스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그런 쪽으로 이제 치중하고 있고, 더구나 이제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정말 매력적인 시장인데,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사실은 그게 크게 성공을 잘 못하는 이유가 중국 문화와 또 중국의 어떤 그 현재 그 요구하는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유행했던 거, 국내에서 잘 되는 것들 위주로 이제 가서 그냥 중국도 잘 되겠거니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약간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뭔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를테면 이제 우리 뽀로로라는 그 캐릭터가 중국에 가서 아주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또 그 뽀로로보다 더 뭐 그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우리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게 중국은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나 서방하고는 조금 더 다른 색깔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입장에서 중국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로봇 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로봇 쪽에 많은 투자를 또 뭐 그 전략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산솔루션이 중국 진출이나 또 우리 생활 로봇을 가지고 중국에 어떻게 그 관계되는 일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서비스 로봇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지금 이제 유일하게 지금 이제 중국에 첫 번째 작년에 진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를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 굴에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또한 그런 면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라는 단계로 해서 로봇산업협회와 또는 대학과 연계해서 저희 기업이 같이 진출을 했습니다. 또한 그런 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산솔루션만 호의호식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서비스 로봇들과 같이 동반 진출을 해서 최근에는 청도 또는 위에 쪽에서 많은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세돌과 알파고 그 바둑두는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그 알파고의 어떤 인공지능 AI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로봇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IBM의 왓슨이 네. 체스 경기를 하면서 인간하고 대결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자주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로봇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은 시기가 곧 도래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우리 로봇과 인공지능이 연계되면서 뭔가 좀 그 새로운 어떤 로봇의 변화가 언제쯤 일어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로봇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저는 뮤지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음악, 미술,
연극이 있지만 모든 것이 종합하는 것이 뮤지컬인 것처럼 AI, VR, 웨어러블 여러 가지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집대성을 결과적으로 표현하는 결정체는 로봇이 될 건데 그 부분을 벌써 지금 생활에서 밀접하게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차이는 뭐냐면 로봇 하게 되면은 태권브이처럼 막 움직여야 되는 로봇이 아니라 가장 저희들이 많이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거는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활해 본 것처럼 로봇은 지금 현재 벌써 문화예술 쪽에서 가깝게 되고 있고 또한 이거는 다시 말해서 지금 그 VR과 AR을 연결시키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5년 또는 10년 내에서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바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펫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로봇가 알게 모르게 정말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뭐 청소할 때부터 뭐 이렇게 로봇가 청소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휴보처럼 아니면 뭐 일본에서 뭐 데이트 쳤던 그 시중 들어주는 뭐 아니면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말동무가 되어주는 이런 로봇들은 뭔가 사람과 형태나 뭐 이런 유사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굉장히 이제 아주 포인트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생활 로봇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에 반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해외 진출도 뭐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뭐 이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냥 그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에 비해서 생활 로봇이 정말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생활 로봇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콕 찍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로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실버라든지 1인 생활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이런 감성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감성. 예, 저희들이 이슈의 단어는 이모션 로봇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포터블, 바로 뭐냐면 휴대할 수 있고 가장이 편하고 또는 구매하기 저렴한 그런 부분을 집중을 해가지고 저희는 한번 음악이 가능하고 음악에 맞춰서 대신 춤을 춰줄 수 있는 아바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폰에 질려있는 사람한테 스마트폰 대신에 그런 애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시연도 한번 해드리고 또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 또 우리 생활 로봇에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감성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그 로봇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그 중에 이제 이슈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끄집어내고 싶은 거는 사실은 배터리예요. 배터리 부분이 과연 얼만큼 소형의 고효율을 내는 배터리를 쓰냐에 따라서 독립 개체 로봇가 움직이거나 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배터리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뭐 줄을 달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엄청나게 큰 배터리를 등에 짊어지거나 아니면 그 로봇 자체 어딘가에 아주 비중이 크게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배터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배터리를 쓸 건데 생활 로봇에서는 배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배터리의 어떤 그 발전 경로에 어떤 우리 제품들은 어떤 단계에 있는 건지. 쉽게 생각해서는 지금 전기차라고 하지만 전기차도 결과적으로 충전을 하지 못하면 못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경우에서도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지만 충전이 안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로봇도 마찬가지로 충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에 대한 무선 충전이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전략으로서는 로봇도 무선 충전 기능으로서는 충분히 앞으로 이제 2, 3년 안에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 부분은 뭐 우리 이산솔루션이 개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를 개발하는 뭐 국내외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고 또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 배터리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소형화되고 더 소형화되고 효율이 아주 극대화되면서 작은 배터리를 가지고 큰 어떤 그 활용도,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배터리 개발에 맞춰서 우리 생활 로봇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이산솔루션이 지금 현재 우리 그 생활 로봇 말고도 제가 보기에 잠깐 들은 걸로는 드론 같은 거나 아니면 학습용 이런 로봇들도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그냥 지금 가져오진 않았지만 어떤 것들을 그동안 개발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까지 드론이라고 하게 되면 리모컨으로 해서 조작을 올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막상 하늘에 올라가면 무서워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드론에 대해서 스크래치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드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바퀴 돌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착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착안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아이들이
편안하게 드론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걸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짠 것을 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과학이다 로봇 드론이다 했을 경우에는 그냥 조립하는 단계에 멈췄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립 단계가 있고 별도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스크래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흔히 지금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게임에 빠져 있지만은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그런 것에 전혀 모르는 부분을 이런 것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걸 통해서 그 제품이 움직임을 느끼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코딩 교육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이산솔루션에서 만든 드론이 이렇게 구처럼 생겼어요. 그 구처럼 생겼고 그 안에서 이제 그 프로펠러가 돌면서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그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를 스마트폰으로 이제 제어를 하고 스마트폰에 제어하는 거를 그걸 쓰는 어린아이가 됐건 학생이 직접 코딩을 해서 그 코딩에 따라서 이제 돌게 하는 이런 걸 제가 이제 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한테 흥미 유발도 되지만 또 교육 효과도 이제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더구나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그 드론 관련된 모든 규제를 뭐 한꺼번에 풀라는 지시가 지금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됐던 것들은 뭐 눈에 보여야 된다,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된다, 뭐 야간에는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마존처럼 드론을 통해서 드론을 가지고 물건을 배송하거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이 법률적인 아니면 그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 드론을 가지고 배송까지 가능한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규제를 풀어갈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 규제가 풀린다는 걸 전제로 하면 우리의 그 현재 생활 로봇 중에서 드론 관련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회사의 중요한 핵심 부분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드론도 로봇의 한 영역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뭐냐면 전시와 교육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날아가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연날리기 하는 연장선으로 갔을 경우에 상당한 흥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관련된 얘기를 이제 듣고 계시는데요.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생활 로봇은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은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자동화하는 그런 로봇이라고 하면 생활 로봇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어떤 감성을 담고 또 쉽게 제어할 수 있으면서 또 즐겁게 보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어떤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이 앞으로 그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생활 로봇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잠깐 우리 그 생활 로봇의 어떤 그 작동, 그다음에 작동 방법이나 우리 저 장면 어떻게 작동되는지 실제로 여기서 그 작동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간단하게 저희 제품 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모난 이제 큐브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 친구가 주파수의 음역에 맞춰서 여기 아마 이제 카메라가 여기를 한번 좀 포커스를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이거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는 이제 한번 보시죠. 댄싱 모드. I'm listening. Dancing mode. 이게 지금 저 스마트폰에서 제어를 하는 거 아니면 그 음악이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음악의 주파수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이 주파에 따라서 얘가 맞춰서 춤을 추는 겁니다.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주파형이 움직이는 게 보일 텐데 모든 여러 가지 주파수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 아이가 이제 춤을 추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지만은 이게 만약에 여러 대가 같이 군무를 한다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다가는 이제 이런 거라든지 이제 3D 프린트 많이 각방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3D 프린트를 여기다가 입힌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본인만의 펫에 대한 로봇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요 윗부분을 좀 플렉스블하게 다른 거로 이렇게 끼워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아이 개념으로 여러 가지 인형도 넣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제 다음 걸 I'm 한번 listening. Stop song. 자, 넷송.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그래도 저녁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서 약간 좀 이제 무드 와인 한잔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발라드 쪽인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좀 해가지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뭐냐면 음악을 한 잔 준다든지 그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입힌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나의 얘가 뭐냐면 감정이입을 해서 감정의 팩 개념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스피커의 기능을 떠나서 이제는 뭐냐면 스마트폰으로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대처하는 바로 스마트폰의 모든 핵심 기술을 다 응용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감성의 로봇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요. 지금 나오는 음악에 지금 맞춰서 얘가 움직이는데 그 나오는 음악에 완전히 그거만 세팅돼 있고 그냥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 다른 음악이 나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따로 지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후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음악에 틀린 것마다 다 틀립니다. 네. 그 주파수가 다 다르니까 그 주파수 다른 거에 따라서 주파수 얘기하는 영역에 거죠?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음악과 연결할 수 있는, 아니, 뮤직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경우에는요. 네. 그러면 이거 10개를 이렇게 하면 똑같이 10개가 움직이나? 아니면 지멋대로 움직이나요? 그것도 두 가지 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0개가 똑같은 동작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지멋대로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애 다른 걸 하고 뒤에 있는 걸 또 이제 같이 백댄서 추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제품이 지금 어디 뭐 I'm 국내 listening. 네. 어휴, Stop song. 일단은 또 소리가 상당히 크네요. 네. 자, 우리 이 제품이 지금 현재 뭐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네. 앞으로 어떤 생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식으로 지금 팔리고 있거나 팔 계획인지 이런 부분은 좀 정리 좀 필요할 것 일단은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중기청에서 이번에 투자 연계라 그래서 그 쉽게 따지 어려운 부분이 최근에는 좀 자격이 강화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지난달에 선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 정말 잘 중기청에서도 됐네요. 네. 아주 우수 과제로 선정이 돼서 네네네. 이제 중기청에서 이제 억대 이상의 금액이 저희 쪽에 이제 투자가 들어오기로 했고요. 아, 예, 그거에 정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뭐냐면은 양산과 이제 뭐냐면은 그 다음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또 이제 뭐냐면 저희가 아니면 스마트폰 액세서리 컨셉이라든지 다양한 확장성 기능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여러 기업체들하고 지금 이제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처에 대해서 다양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우리 저 생활 로봇, 뭐 감성 혹시 이름이 있나요? 지금은 그냥 비봇이라고 합니다. 비봇이라는 생활 로봇, 주로 이제 감성 로봇이면서 이제 춤도 추고 그 주파수에 따라서 또 휴대폰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계신데, 지금 아마 양산에 관련된 어떤 자금이나 또 국내 어떤 수출이나 판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위에서 아마 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 보시고 나서 관심이 있으면 여기 아래 연락처로 여기 이메일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죠. 여기로 일단 그 연락도 한번 해보시거나 문의를 해보시면 뭐 국내에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뭐 투자나 아니면 또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우리 소문답 같긴 한데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로봇은 땡땡이다. 이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로봇은 땡땡이다. 로봇 이퀄 프렌즈다. 프렌즈, 친구. 예. 아, 로봇은 친구다. 이렇게 땡땡이 친구. 예, 친구다. 그래요. 저는 이제 지금 잠깐 생각해봤는데 로봇은 로봇이다. 예. 네, 로봇은 로봇이다. 로봇 산업이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주 그 전망이 좋은 산업 분야인 거는 분명히 맞고요. 이 좋은 사업 분야에 이제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산솔루션이라고 생활 로봇 전문 또 대표 주자인 회사의 우리 노정환 부사장님과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마도 지금 그 생활 로봇이 이제 지금 이렇게 개발하는 방법 외에도 또 이 분야 외에도 또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많은 아마 로봇들이 개발되고 또 많은 곳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음 단계로 넘어서면 뭐 AI하고 연계된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로봇, 뭐 그러면 또 뭐 인간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재밌는 얘기들 그런 주제로 얘기를 더 나눠야 되긴 하는데 그런 같은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돼야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어떤 산업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지원을 받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양산이나 아니면 뭐 금형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긴 한데 또 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순서 이렇게 생활로봇 회사하고 같이 만나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사회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변화되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어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뭐 강남역의 어떤 그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또 경제적으로 또 직장을 잃고 있는 많은 또 실직자들이 생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뭐 창업을 정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거나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어떤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이나 엔젤 투자자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를 좀 확대해서
이게 또 국내 말고 또 해외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을 좀 많이 해서 국내 산업에 또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 더운데 건강 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행복해야 돼요. 너무 요즘 우울한 것 같은데 좀 웃으면서 또 이게 엔돌핀 나오게 많이 좀 여러분들 대화도 많이 하시고 즐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자가 웃고 표정이 밝아야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표정이 밝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써 김종태 경제플러스의 3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